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나의 큰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시위를 했습니다. 빨리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론을 내달라 시위를 했는데 이 시위대를 향해서 누군가가 계란을 던졌습니다. 요즘 그 비싸다는, 미국에서는 꽤 비싸다는 계란을 투척을 했습니다. 바로 백혜련 의원이 저렇게 계란에 맞아서, 이 말을 정통으로 맞았어요. 맞아서 저렇게 지금 계란에 맞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아직 계란을 던진 사람은 잡히지는 못했습니다.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몸조심해 라고 한 데 대한 또 어떤 역작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헌재앞 분위기가 꽤 격앙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인요한 의원 등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그 입장문이 뭐냐 하면 단식을 멈춰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지금 앞에서 아마 몇몇 분들이 지금 꽤 오랫동안 단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메시지를 내지 않았는데 일단 인요한 의원과 누구죠? 서명옥 의원인가요? 서명옥 의원. 네. 두 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두 사람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두 분의 공통점이 의사 출신이잖아요. 네. 인요한 의원은 세브란스 의사 출신이고 서명옥 의원은 서울 강남구의 보건소장 네네. 지낸 의사예요. 근데 두 분을 통해서 탄핵 반대, 단식 농성 중인 분들에게 탄핵 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이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구속 취소되고 석방되면서도 단식 멈추라는 게 한 문장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같아요. 근데 벌써 어제 한 보름 전인가 광화문 그 서울시청 건너편 그 건물에서 분신한 79세 남성이 결국 사망해서 네. 벌써 윤 대통령 이 반탄 집회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벌써 두 사람입니다. 네네. 하여튼 지금 분위기가 좀 굉장히 격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이 했던 몸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좀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 전날 신촌에 있는 한 한정식 집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 지도부와 저녁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 지도부들한테 혹시 헌재 어떻게 돌아간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라시 이야기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헌재의 소식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봐요. 이재명 문영배하고도 사법연수원 동기고 아무래도 이재명이 정보망이 제일 많겠죠. 저는 아마 이재명한테 정보가 갔을 거로 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40여억이 없으면 이게 선고가 안 내려질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아마 감지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재명이 거기에 열받아 갖고 지금 아마 어제 방탄조끼 입고 직접 나와서 이제 오랜만에 기자회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한 배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뭔가 헌재 분위기를 좀 캐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듣기로도 헌재가 처음에는 거의 8대0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꽤 이 논쟁이 꽤 심하다고 그럽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 그다음에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여러 가지 이야기는 김복형 재판관이 꽤 절차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찌라시도 많이 돌았어요. 그 찌라시도 돌았고 그런 것들 분위기가 전달되면서, 왜냐 이게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주 수요일이면 자기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벌써 항소심한테 지금 의견서만 15번이나 보냈대요. 근데 지금 별로 그렇게 지금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야, 왜 최상목이 너 진짜 빨리 임명 안 해?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임명 안 해갖고 지금 내가 하잖아. 이런 마음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제 확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의원들도 다들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야,
이재명의 본성이 나왔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은혁을 이제 임명 안 하니까 그렇게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국민 그 어느 누구든 체포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몸조심하라. 근데 마은혁의 한 표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다고 이재명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까지 지금 뭐 없는 거 봐서 이제 이번 주는 종친 거고 다음 주예요. 다음 주인데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되더라도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그 감독님 그 외신기자 클럽 뭐 그 한번 볼까요? 그거 그 외신기자 클럽의 헌법재판소에서 취재 뭐 신청하라 뭐 해가지고 그 있더라고요. 각사 한 명씩. 네네. 오늘이 21일이죠. 아니 오늘 20일입니다. 내일까지 내려. 그러니까 오늘이 20일이고 내일이 21일. 네네. 그러니까 내일까지 그 취재 신청을 하라. 네. 이렇게 그 외신들에게 안내한 거 보면요. 안내한 거 보면 다음 주에는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하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은 그 최성복 한 표가 더 마은혁 한 표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네. 거는요. 그럼 마은혁의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론이 재개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게 한참 뒤쳐져요. 다음 주가 아니라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기 그 직전 정도나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재명 항소심은 3월 26일에 나오는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 할지라도 뭐 4월 중순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60일 후에 조기 대선 했을 때 6월 중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재명의 그 선거법 대법원 최종심하고 이게 겹치죠. 어떤 게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제가 듣기로도 대법원이 반드시 결정을 하고 가겠다라는 그런 뜻이 강하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에서 저렇게 참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싶습니다. 이재명이 저렇게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데 옛날 아마 제가 쭉 이재명의 그 막말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너무 많아서 참 정리하기가 힘든데 옛날에 지난해 3월에 배현진 의원이 그 이제 이 테러를 당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과학 수사를 하고 난리 뽕짝을 쳤다. 난리 뽕짝이요? 난리 뽕짝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지난 총선 기간 때는요. 이찍이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찍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를 이찍들 네. 뭐 이렇게 했죠. 윤석열 정부는 어부다버지다.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다. 그다음에 이 옛날 성남시장 시절에는 누가 자기 욕하니까 변기에다가 머리를 쳐박아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저런 말로 이재명이 한번 연설문을 써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국민 여러분 난리 뽕짝 치지 마시고 변기에 머리 쳐박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게요. 참 사람의 언어 습관이라는 거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욕을 안 해봐서 욕을 잘 못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뭐 욕이라는 걸 안 배워봐서. 지난번에 들은 게 그 욕이 아니었나 보죠. 그런 그냥 제가 욕을 못해요. 저는 너무 깨끗하게 살았어. 근데 이게 욕을 할래도 막 욕이 뭔지 잘 몰라서 못하는데 이재명은 그걸 꼭 참아온 거예요 그동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참모들도 보니까 이재명이 애드립을 하는 순간 이거는 사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제 그 광화문 현장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 끝났는데 한 번 더 마이크를 잡아갖고 그 얘기를 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 바로 앞에 이제 저 정부 총사 있으니까 네. 저기 저 최상목 대행 저기서 근무하죠. 네. 딱 하면서 이제 어제 그걸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까지도 이거 오늘 이제 커버 치느라고 이거 말은 잘못됐지만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 했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꽤 이제 이재명이 오늘쯤 뭔가 이거를 뭐 사과하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뭐 뱉은 말은 뭐 되돌릴 수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매불쇼 나가갖고 그 체포동의안 그 자기 통과될 때 두 번째 체포동의안 비명계가 검찰이 내통해갖고 짜고 치고 자기 등에 칼을 꼽았다. 뭐 사실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추측이다. 그 실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래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오럴 리스크가요. 이게
예,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접촉을 했던 민주당 의원 한 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재인 때는 그리고 문재인이 이게 뭐 욕을 문재인이 좀 성격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좀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따라가고 이런데.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일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네.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이 결정 이걸 이 토론하는 문화 네. 이게 전혀 없대요. 아.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한대요. 아. 그리고 딱 사람이 좀 권력이 세진다 싶으면 바로 딴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누가 뭘 할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이재명한테 좀 잘 보이려고 막 하면 조금 옛날에 보시면 김남국 같은 경우도 딱 버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성격인데 이게 이제 그 내부의 이 마음 속에 보면 아주 그 강한 이제 그 보복심이나 이게 있어서 아마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다들 뭐 소곤소곤 거린다는 거예요. 네. 야,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우린 죽었어야. 저 봐봐 이제 우리 끝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뭐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주류적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아, 변방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분들보다 좀 특이한 삶을 네, 살았잖아요.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어렵게 자라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닌데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어떤 가지는 공감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공감대가 없다 보니까 사람을 잘 안 믿는데요. 그 민주당 의원들도 절대 안 믿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속으로 막 궁성궁성거리는 게 언제 자기를 조금 피갈지 누가 힘이 제가 아까 정청래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정청래가 막 완전히 막 휘저었잖아요. 네, 그렇죠. 딱 보고 야 저거 안 되겠다. 저거 힘 좀 빼야 되겠다. 그 박범계를 바로 그냥 옆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제 발언을 듣고도 야당 의원들도 꽤 충격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요.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그 야당 의원들도 그건 좀 네. 오버한 것 같다. 오버한 것 같다. 실언인 것 같다. 그리고 오늘 그 MBS 목요일마다 나오는데 이게요. 대통령 그 구속 취소 효과는 싹 들어갔고요. 오히려 이제 역풍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요. 민주당 입장에서 모든 지수가 다 개선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지난주에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35. 그 거의 1% 차인데 오늘 민주당 40%, 국민의힘 30%. 네. 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당이 후보 네네. 찍겠는가? 예, 거기서 10%가 차이가 났고요. 그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이게 더 차이가 벌어졌고요. 모든 거에서 지금 다 벌어졌어요. 지난주 대비. 네. 근데 이제 이재명의 몸 조심하라 저게요. 저는 상당한 역풍이 불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단지 최상목 대행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국민 여러분 몸 조심하세요. 저 집에 갈 때 뒤통수 조심하시고 집 앞에 저 가로등 켜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식의 협박으로 저는 들려서 야, 참 대단하다. 정말 저렇게 국민들을 대놓고 협박할 수 있으니까 좀 도끼가 좀 어제 보면 표정도 그렇고 네. 굉장히 도끼가 있는 더군다나 방탄복 탁 입고 저런 이야기 하니까 자기는 방탄복 입으면서 최상목 대행한테는 근데요 제가 법을 찾아봤더니 형사소송법 211조에 보면 이 현행범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 뭐가 현행범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범이면 우리 일반 국민들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211조를 보면 첫 번째는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저놈 잡아라 막 네, 범인을 그렇죠. 불리면서 이제 추적되고 있을 때 두 번째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가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그래서 뭐 칼을 들고 있다든지 뭐 작물을 팔려고 막 훔친 핸드백 들고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현행범인 거예요. 세 번째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막 피가 몸에 막 튀었다든지 막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할 때 너 누구야 그랬더니 막 도망갈 때 그러면 유일한 거는 최상목 대행한테 최상목 대행 누구시죠? 그러면 도망가면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행범이라는 건
누구를 때리고 폭행하고 도망간다든가 교통사고 내놓고 뺑소니 친다든가 누굴 죽이고 뭐 한다든가 누구 물건을 훔쳐갖고 그냥 내다바이 한다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보통. 그럴 때 옆에 있는 의인들이 뭐 그냥 가는 발단지 걸어갖고 잡아뜨린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직무유기가 어떻게 현행범에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예. 저는 이게 사실은 이재명이 본인 개딸들의 지지자들한테 혹시 가다가 최상목 대행 보면 좀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저는 지시하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오늘 백혜련이 그 달걀 맞았는데 뭐 백혜련이 굉장히 아팠대요. 야, 그거 엄청 아픕니다. 아 그래서 백혜련 의원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 이게 날달걀인지 찐달걀인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다 보면 다 그 날달걀이잖아요. 근데 그 뭐 또 하나 더 맞았다면 바나나도 날라오고 뭐 그랬다는데. 네. 예. 그래서 하여간 좀 이 문제는 예. 간단치는 않아요. 하여간. 예. 어쨌거나 이런 폭력이 있으면 또 이게 이제 더 큰 폭력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개딸들도 복수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백혜련이 맞으면 또 개딸들도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 뭐 기자회견하는데 또 해코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이제 격화가 되면 아까 저희들이 우려했던 여러 가지 어떤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중 심리에 굉장히 또 이게 여러 가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이제 그런 행동들은 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물론 뭐 정말 이재명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지만 사실 옛날에 이재명 테러 당할 때도 보면 그분이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테러를 그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절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어쨌거나 이재명의 저 한마디가 지금 민주당에 꽤 악재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